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를 듣는 시간입니다. 스페셜리스트 오늘은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맞습니다. 미중 관세가 계속해서 이제 몇 차례 협의 이후에 관세 부과가 이번에 또 연장됐는데요. 네, 뭐 장기전이에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동맹국들한테는 그렇게 가지만 왜 중국한테는 양처럼 이렇게 네. 하는지 그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다라는 거고 그렇죠. 서로가 지금 패가 쉽지 않다. 그만큼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했던 결과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좀 필요에 의해서 좀 된 건데 중국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결코 나쁘지는 않죠. 일단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트럼프의 속내는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또 잠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히토류인데 히토류가 이게 뭐 지금 당장 국방부가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지금 첨단 무기를 못 만드니까 일단 연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중국의 히토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트럼프의 생각은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관세 전쟁에서 중국은 이렇게 하지만 다른 나라에도 매우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즉 경유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차단을 하면 중국의 외국의 수출이 떨어지면 경제에 영향을 받을 거고 일단 그 3개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러니까 중국 경제 압박을 좀 더 하겠다는 그런 속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도 좀 급하고 일단 이번에 관세에서 여러 나라 특히 베트남, 한국, 캄보디아,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거쳐서 미국 수출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결과를 보자라고 이제 하고 3개월 유예를 했죠. 이제 그래서 한 11월 초까지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는 또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인되었습니다. 네. 미국은 당장은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 자국에도 히토류 생산을 업체 뭐 금액 잘 쳐주게 보조금 주겠다는 거죠. 외국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근데 문제는 히토류라는 게 지금 생산해낸다고 해서 중국을 배제한다고 해서 몇 개월 만에 캐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히토리 관련인데 뭐 다른 여러 방송도 많이 했고 제 칼럼도 많이 썼는데 짧은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뭐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히토리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일단은 히토리 광선이 발견되고 이걸 생산하는데 18년이 걸린답니다. S&P 글로벌의 보고입니다. 1년 8개월 네, 18년 걸려 18년. 18년.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미국 의회 조사처가 이제 자료 내용을 보면 미국 F-35 스텔스기에 대각 한 417kg의 히토리가 들어가고요. 네. 예를 들면 이지스하면 한 2,000km 이상이 들어가고요. 핵 잠수함은 한 4,000km 이상이 들어가요. 킬로그램 이상이 들어간 히토리가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에 MP 머티리얼즈가 뭐 지금 미국 정부가 아예 뭐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것처럼 왜 그만큼 급하다라는 것들이죠. 이게 뭐 워낙 이게 원석, 그러니까 모나자이트라든지 바스탄 사이트 이런 원석에서 그걸 분리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이만큼 되는데 이게 분리하더라도 이게 사용되느냐, 뭐 환경오염 문제 등등 이슈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게 트럼프의 저희들은 함정이라는데 트럼프 일기 때 2018년도부터 이 히토리는 나왔던 이야기고 다 아는 편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만큼 이게 생각지도 못했기에 이게 그만큼의 뭐 호주든 미국 내에서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정제라든가 기타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쉽지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은 급한 불도 끄자. 그래서 국방부부터 일단 첨단 무기부터 일단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 MP 머티리얼즈가 지금 주가 뭐 거의 뭐 최고치를 뭐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이유라고 보죠. 미국 내에는 MP 머티리얼즈밖에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호주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모든 게 지금 시선이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히토류를 받는 대신에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초반에는 무슨 중국인 유학생을 받아주겠다. 뭔 뜬금없는 소리냐. 그게 메인이 아니었고, 그죠? 결국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엔비디아의 고가가 아닌, 그죠? 이 중저가 칩을 이제 판매를 허용해줬다. 게다가 거기도 뭐, 매출액의 15% 통행세를 받는다고 문제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중국으로의 반도체 일부 수출을 허용해준 건데, 최근 뉴스 보면 또 중국은 업체들에게 미국 반도체 쓰지 말라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이게 이제 H20인데 거의 뭐 이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H20 별로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이미 뭐 화웨이가 지금 어센드 칩 자체가 901 자체가 거의 뭐 H20이랑 뭐 비슷하거나 미추홀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뭐 딥시크를 포함해서 좀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조금은 이거를 써서 조금 지금 Q1 같은 경우도 지금 발표를 조금 더 미뤘다던데 아무래도 조금은 이렇게 작동에 문제가 있는지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에서 거의 비슷한 게 지금 하웨이야 지금 어센드 뭐 901 시리즈인데 지금 미국 뭐 지금 뭐 이 H20을 이런 생각이죠. 일단 풀어주면 그게 의존을 하게 되면 중국도 더 개발을 안 할 거고 계속 빠지게 만들려고 계속 묶어두려고 하는 의도인데 중국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에 협상 3단 협상에도 야, H20 말고 H100. 예. 그리고 미국 입장은 H100은 또 그건 또 다른 스토리고. 그러니까 계속 안 되기 때문에 90을 유예를 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중국 내부는 아까 말씀하실 때 기술 자립을 위해서 웬만한 분야에서 어센드 뭐 화웨이 거 칩을 써라, AI 칩을 써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앞으로 지금 3개월 후에 또 만난다 하더라도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안 되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 두 정상이 결국 만나야 되는데 이 만나는 과정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0월 31일 그러니까 에이펙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미중 정상이 만나서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뭐 해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게 이 고사양 칩은 그대로 뭐 지금 입장에 중국의 군사 칩으로 군사용으로 쓰기 때문에 미국은 그걸 가장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게 한다라면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러니까 조건부로 어느 정도 풀고 이런 식의 합의는 가능하겠지만 결코 이 부분에서는 뭐 합의가 보기 쉽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그 사이에 시간을 벌면서 계속 이제 사양을 높이는 식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양국의 가장 또 산업 측면에서의 관심사, 전 세계 기업들이 지금 사활을 거는 것이 이제 AI인데요. 네. AI는 이제 반도체 칩도 있지만 AI 생태계에서는 뭐 소프트웨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해요. 네. 이 반도체 칩 분야에서는 워낙 엔비디아가 독주하기 때문에 중국이 좀 처지는데 전체적인 AI 중국의 산업 생태계 현황이나 최근 동향은 어떤데요? 제가 지금 중국 갔다 온 지 지금 이틀 됐거든요. 예. 이번에 열흘 정도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주로 AI 생태계를 보고 네.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딥시크를 포함한 6마리 작은 용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뭐 유니트리라든가 AI 로봇도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렇게 있고요. 또 지금 뭐 중국에서는 이 LLM 관련해서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6마리 작은 호랑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LLM 우리가 초대형 언어 모델을 만든 이 기업들을 다 보고 왔는데 열흘간 현장을 보고 기업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항저우에 좀 오래 있었는데 항저우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생태계에서. 그러니까 요즘 우리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원만 하고 간섭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산학연이 이루어지는 게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참 이 과정을 보면서 사례 하나마다 좀 다른 스토리가 있었는데 뭐 짧은 시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다 말씀드리는 건 없겠지만 나중에 뭐 또 칼럼을 통해서 제가 이걸 풀어내겠지만 이 생태계가 변화가 가져올 게 저는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이죠. 요즘 어떤 또 트렌드가 있냐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중국의 AI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한국의 프로덕트를 중국 지금 AI는 웬만하면 우리에게 좀 앞서가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AI 생태계 변화도 분명히 또 생겨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그게 많이 아마 기사화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 기회들을 우리 기업들이 잘 이용을 해야겠네요. 그렇다고 중국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미국의 공격에 관세 전쟁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방어하고 있지만 중국도 뭐 여러 최근에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들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뭐 그동안에 이제 투자 과잉, 뭐 소비 문제, 뭐 제조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데요? 네. 안 좋죠.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소비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를 들면 실업률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좀 이렇게 완전히 좀 분리되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나 반도체 분야는 엄청난 뭐 경쟁률,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또 그렇지 않은 전공은 실업률이 좀 심각하고 그러니까 소비는 여전히 안 되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전쟁도 중국한테는 충분한 큰 그러니까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2분기까지 방어를 잘했죠. 3분기 또 이번에 연장하면서 3분기도 좀 방어를 이제 할 것 같고 4분기는 뭐 전통적으로 소비를 또 많이 하는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경쟁 성장률은 5% 내외로 하지만 전체적인 체질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의 공급 과잉 부분에서는 정부가
최근에 가격법 뭐 이런 수정안을 통해서 지금 경고를 했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지금 경제적인 체질 부분의 문제는 뭐 좀 하루아침 올해까지는 갈 것 같고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출 다변화를 해왔던 걸 계속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오늘 AI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런 뭐 체질 전환을 아마 계속 해 나갈 것 같다. 그로 인한 경제적인 지금 문제점 말씀하셨다시피 뭐 제가 뭐 이런 뭐 소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잠시 쉬어가는 질문, 이 질문하면 네, 박승천 교수님한테 욕을 먹겠지만 시진핑 실각설이 한참 있다가 그때도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조용하네요 요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지 말죠. 네. 그러니까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베이다혀 그것도 했지만 네. 전혀 말이 없고 8월 뭐 4중 전에 뭐 한 달 전에 네. 4중 전에도 연기됐고 제가 그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 좀 최소한 MTN에서 모시는 전문가들 목소리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나 안 부르시잖아요, 여기도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좀 예. 너무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 매몰되시면 정말 핵심을 보지를 못한다라는 네. 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여쭤봤는데, 네, 역시나 욕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사실 지역적인 뉴스나 그런 거에 사실 사람들이 또 관심 있잖아요. 그죠? 카더라.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카더라. 근데 이제 본류를 이제 짚어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좋은 거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그 동맹국인데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게 나올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럼 중국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게 또 끼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이펙 때 만약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온다면 그죠. 뭐 이런 걸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매우 복잡한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지금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머리가 복잡할 거고 네. 이번 잘해야 되는데 한미 정상회담에 분명히 우리가 드러나지 않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뭐 지금 이야기는 동맹 현대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셨을 텐데 이 동맹 현대화라는 게 어떤 것인지 뭐 혁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거죠. 예전에는 북한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군이 중요했지만 지금 미국의 관심은 북한이 아니고 북한은 한국이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중국의 관심, 미국의 관심은 그냥 중국인 중국이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을 위해서 부분에서 한국이 도와줘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게 산업의 중요한 부분에서 동참을 하든 공급망을 디커플링을 하든 근데 이건 우리한테 쉽지 않은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들어갈 거로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익의 외교, 그다음에 실용 외교를 하는 부분에서 같은 시기 때 우리 중국 특사단이 중국을 가십니다. 이재명 특사단이 가셔가지고 이제 또 대재명 대통령 의견을 또 전달하겠죠.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입장을 분명히 뭐 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는 조선 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네, 있지 않습니까? 조선업, 우리 예. 조선 산업을 없으면 미국은 진짜 힘듭니다. 미중 간의 이 지금 뭐 해군, 해양 그렇죠. 부분 전쟁에서는 한국 없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네. 저는 꼿꼿하게 허리 펴고 할 얘기 다 하고 해도 미국은 절대 우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한중 관계 관리를 해야 되죠. 그게 지금 하는 거고 이것을 쫙 끌어와서 10월 말에 30일 날 정말 이 미중 정상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는 좀 역할을 한다라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좋은 계기가 될 거고 시진핑 주석이 한국 왔다는 자체는 한중 관계에서도 중요한 포인트고 예. 한알령이 또 뭐 해제됐다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산업 뭐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함수 관계에서 방향성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지만 미중 간의 합의는 힘들겠지만 한중 관계 개선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 그 한중 관계에 있어서 산업적 측면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인사이트 좀 주세요. 중국을 자주 다녀오시니까 지금도 이틀 네. 전에 오셨으니까 아까 이제 AI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내에서 경쟁이 한국 쪽으로 투자도 하고 그렇죠. 네. 일단 오는 거는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해줘서 그렇죠. 뭐 소비 이런 거잖아요. 네네. 자주 다니시면서 야 한국 기업들 이런 데 좀 먹을 게 있겠다, 돈 되겠다 이런 것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 기업 있죠. 예를 들면 네. 이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저는 이번에 가장 느낀 게 우리한테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재 분야 같은 경우는
중국이 엄청 우리하고 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그래서 소재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안 되는 게 AI는 지금 중국이 워낙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소재 분야에서 지금 중국이 따라오려면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격차가 있다라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거고, 많이 거기는 기업들, 소재라면 뭘 말하는 그러니까 신소재 분야죠. 예. 신소재도 뭐 첨단 신소재 있고, 첨단 신소재는 미국에 또 제재가 있는 측면이기도 하기 때문에 첨단 신소재 분야도 있고, 거기도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신소재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세라믹 분야에 기반을 한 첨단 신소재 분야는 중국이 아직까지 많이 멀은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뭐 여러 뭐 섬유에 들어간 일반적인 소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우리가 앞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떤 식의 이제 전략적으로 중국과 부분 하느냐가 이제 또 핵심인 것 같고, 이런 분야가 또 지금 현재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사실 돈을 벌고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분야, 아까 AI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앞으로의 변화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우리나라 석유화학이든 좀 여러 가지 미중 관계로 인해서 이 나비 효과로 중국 기업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죠. 우리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어떻게 보면 이는 이 방패막이가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한, 요즘 만나봤을 때는 자기들 기술도 되고 만만치 않으니까 자기도 자본들이 된답니다. 한국 기업과 조인해서 미국에 혹은 뭐 다른 나라로 나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제3국을 위해서 중국과의 어떻게 화학적 융합을 하는 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도 미칠 산업, 제조 산업에 가져올 리스크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회와 유업이 있다는 것을 꼭 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일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다가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 또 외환시장의 변화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